두부, 콩나물, 된장, 간장까지 콩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이 콩에도 긴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콩 품종 개발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개발한 콩 품종 덕분에 우리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졌고 한국 농업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콩 하나에 담긴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먹는 익숙한 콩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콩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품종의 탄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을 통해 농업의 발전에 헌신한 위대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소중한 작물, 바로 콩에 대한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김석동 박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김 박사님은 특히 콩 연구와 육종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맹달님, 제재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석동 박사님은 우리나라 콩 연구와 품종 개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시죠.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라운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김석동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에서 콩을 중심으로 한 식량 자립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콩뿐 아니라 대두, 장류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큰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콩 품종 개발에 큰 족적을 남긴 김석동 박사님입니다. 충청도 농촌에서 태어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품종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요. 김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박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김 박사님은 1943년 충청도에서 태어나셨어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당시 농촌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충주 중학교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당시 충주 중학교는 집에서 멀어서 매일 통하기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아들을 위해 더 가까운 학교로 옮기려 하셨지만 김 박사님은 꿋꿋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던 거죠. 김 박사님의 학창 시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그때가 한국전쟁 이후여서 농촌은 특히 더 어려웠다고 해요. 김 박사님도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해요. 농업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농업에서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늘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셨다고도 하고요. 당시 농과대학에 가려면 등록금이 상당히 비쌌는데 김 박사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등록금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어렵게 농과대학에 진학하신 김 박사님께서 어떻게 품종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대학에 들어가셔서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콩 품종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콩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김 박사님은 콩 품종을
더 개선해서 농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셨던 거죠. 네, 실제로 김 박사님은 개발한 콩 품종이 지금도 여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해요. 당시에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이 필요했는데 김 박사님이 그런 품종을 개발하면서 농업 생산성에 큰 기여를 하셨죠. 김 박사님이 연구하셨던 품종이 실제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김 박사님이 연구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에피소드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김 박사님께서 어느 날 농민들에게 품종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연구소에서 설명을 듣던 한 농부가 박사님, 이 콩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 질문을 듣고 김 박사님께서는 큰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농부의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 평생을 연구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 해요. 김 박사님은 연구실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농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김 박사님께서는 늘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진행하셨다는 점이 인상이 깊습니다. 품종 연구라는 게 정말 현장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실험실에도 역시 그것을 밝혀줄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하죠. 김 박사님은 책상 앞에서만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논밭에 나가서 농민들과 똑같이 흙을 만지며 함께 일하셨다고 해요. 그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 품종 개발에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김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은 정말 실용적이고 농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병충해에 강한 콩 품종을 개발해 농민들이 농약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고요. 농가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농민들과의 소통... 쏘리... 자, 다시 나부터. 네. 그래서인지 김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은 정말 실용적이고 농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병충해에 강한 콩 품종을 개발해 농민들이 농약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죠. 농가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한 품종이란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김 박사님의 자세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사님의 한국 콩품종 개발의 선구자로서 광교와 같은 품종을 개발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박사님 연구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 박사님이 개발한 광교 품종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광교는 단순히 생산량이 많거나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아니라 당시 농업 환경에서 필수적이었던 혁신적인 품종이었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던 시기였지만 식량 자급률은 낮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던 때였죠. 김 박사님은 이 품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경제적 이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농민들이 병충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광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죠. 병충해가 심각할 경우 농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김 박사님은 그런 환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충해 강한 품종을 만드셨던 거죠. 병충해를 이겨내는 품종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김 박사님이 이 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고 해요. 김 박사님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백 번에 걸쳐 실험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가끔은 100번도 넘는 실험이 실패했을 때 지치고 힘들어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농업 연구는 하루아침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김 박사님의 그런 끈기와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광교 같은 품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덕분에 농민들도 큰 부담을 덜게 되었고 식량 자급에 있어서도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 박사님 연구는 단순히 과학적 성과를 넘어서 사회적 기여가 크네요. 그런데 김 박사님께서 연구를 위해 많은 실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됐었나요? 김 박사님은 항상 콩을 직접 키우고 관찰하면서 연구하셨다고 해요. 콩을 한 번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도와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직접 콩을 심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대비하는 등 모든 과정을 순수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진짜 농민처럼 일을 하셨던 거죠. 네, 그 노력은 단순히 실험실에서의 실험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과 결합된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콩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는지 어떤 조건이 가장 유리한지를 몸소 체험하면서 연구하셨고 사실 연구자라기보다는 농민에 가까운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김 박사님의 연구는 우리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 먹는 콩나물도 김 박사님 연구 덕분에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빙고. 맞습니다. 김 박사님이 개발한 콩 품종 덕분에 콩나물의 품질도 훨씬 좋아졌고 영양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 덕분에 우리는 더 신선하고 질 좋은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특히 콩은 다양한 요리에 쓰이잖아요. 아까 초반에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콩나물뿐만 아니라 두부, 된장, 간장 등 우리 식생활에 필수적인 식재료가 된 거죠. 이 김 박사님 덕분에 이런 재료들이 우리 식탁에 더 자주 오르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김 박사님의 연구가 우리 밥상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처음 연구에 뛰어들었던 배경도 흥미롭죠. 당시에는 콩을 비롯한 식량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김 박사님은 어떤 결심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셨을까요? 김 박사님은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사명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콩 품종을 개발하며 식량 자립을 돕고자 하셨죠. 특히 80년대 들어오면서 콩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 요구에 맞춰 고품질의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 김 박사님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연구기관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콩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아까부터 계속 많은 노력을 기울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황금콩이라는 품종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이 있는데요. 이름부터 좀 특별한데 이 이름이 담긴 사연이 있다고 하죠. 네, 사실 황금콩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도 상징적이지만 김 박사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본인의 연구를 통해 금과도 같은 가치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크셨대요. 그래서 직접 이름을 지으셨고 실제로 그 품종이 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죠. 네, 저도 그거를 읽었어요. 그리고 황금콩을 통해 농민들의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황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크잖아요. 이 농민들에게는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품질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품종이라고 하죠. 박사님이 개발한 대표적인 품종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태광콩이나 대원콩 같은 품종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태광콩은 주로 장류, 된장, 간장 등 재료로 사용되면서 한국의 식문화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병충해에도 강해 농민들이 재배하기에도 편리한 품종이었대요. 이 태광콩은 특히 일본에서도 수입을 문의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대원콩은 기름을 짜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 국내외 식품업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박사님께서 이 품종을 개발하면서 단백질과 기름 함유량을 조절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께서 그렇게 고생하며 개발한 콩 품종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콩들이 김석동 박사님 연구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박사님의 콩 품종이 활용되고 있고 그 품질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밥상에 한국의 콩이 오르는 걸 보면 박사님의 열정과 헌신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이 품종 개발에 있어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세계화를 위한 현지화였어요. 한국의 품종이 세계 각국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개량돼서 각지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연구하신 덕분이죠. 아, 그렇군요. 혹시 제재님이나 맹달님께서 이 콩이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저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 잠깐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콩이 한국이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만강이란 이름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두만강 이름이 두가 콩두자를 써서 가득 차서 거기 이름이 콩으로 가득 차서 두만강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의 박사님, 대학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콩 품종이 6,000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씨앗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콩에 대해서 종주권과 아울러서 이것을 세계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상품화하려고 미국의 메이저 기업들이 이 박사님께 엄청나게 로열티와 함께 자기 회사로 모든 걸 넘기라 그랬는데 그걸 하나도 안 넘기고 본인이 스스로 아직도 세계 어느 곳이든 쫓아다니면서 콩의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반드시 채집을 해와서 그것을 자료하고 계시는 박사님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좀 전에 얘기했던 세계화를 위한 현지화 이게 진짜 딱 맞는 그럼요. 말이네요. 김석동 박사님과 아울러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가 세계화로 나가는데 노력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지만 이 품종 또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품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김 박사님께서 개발한 다양한 콩 품종들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품종이 정량콩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품종은 수확량이 높고 병충해에 강해서 농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김 박사님은 우리나라 기후와 농지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셨대요. 네, 콩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해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잖아요. 이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 식탁에 더 품질 좋은 콩이 올라오게 된 거는 아까부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박사님은 늘 콩 하나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내 연구는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김석동 박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박사님은 콩 연구를 통해 한국 농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셨죠. 2001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뒤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IRRI 코리아 오피스 오픈 행사에서도 참여하셨다고 해요. 그 행사는 김 박사님 연구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그때 박사님은 농업 자립과 식량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특히 콩 연구가 단순한 식량 연구를 넘어서 국가적인 자립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콩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이자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서도 콩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장류 같은 발효 식품부터 두부, 콩나물까지 그러니
콩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연구하신 콩 품종 중에서 특히 자랑스러워하셨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네, 김 박사님은 여러 품종을 연구하셨지만 88콩이라는 품종에 애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이름 재밌죠? 네, 88콩은 한국의 콩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품종으로 수출까지 고려된 품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88콩 이름도 재밌습니다. 그 콩은 어디로 주로 사용됐을까요? 네, 88콩은 두부 제조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의 재료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김 박사님이 연구하신 덕분에 우리가 더욱 다양한 콩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김 박사님이 연구하신 콩 품종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땠을까요? 그분의 연구 덕에 우리나라는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요. 특히 정량콩과 같은 품종들은 수확량이 높아서 농가의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었대요. 콩 농가들은 김 박사님 덕분에 삶의 질이 정말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다양한 식품 제조사들도 김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들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죠. 아까 얘기했던 두부, 된장, 청국장 등 전통 음식들이 박사님 품종 덕분에 더욱 맛있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품질 좋게 바뀐 게 박사님의 연구 덕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석동 박사님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으신 어려움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연구라는 게 늘 순탄치만은 않으니까요. 네, 당연하죠. 김 박사님은 연구 초기에 농촌을 다니며 여러 번 좌절도 겪으셨다고 해요. 농민들은 처음에 새로운 품종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그 효과를 실천하면서 박사님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박사님은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품종을 개발하셨어요. 가끔 농민들이 말한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농민들이 실제로 키우기 편하고 수익성 높은 품종이 탄생하게 된 거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김 박사님은 품종 개발 과정에서 실패도 겪으셨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셨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 긴 과정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을까요? 김 박사님은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연구하셨기 때문에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몇 번의 실패를 겪으셨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연구라는 게 한 번에 성공하기보단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잖아요. 김 박사님이 특히 그런 실패의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콩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김 박사님 콩 육종 연구는 결국 우리 농업의 자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수입콩에 의존하던 상황이었는데 김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 덕분에 국내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 박사님의 업적 중 하나죠. 지금 우리가 밥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두부나 된장, 간장 같은 제품들이 모두 김 박사님의 연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박사님의 업적을 보며 한 나라의 식량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 콩 품종 개발이 단순히 한 작물의 개량을 넘어 국가의 자급자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콩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다시 김석동 박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콩 연구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연구하시면서 콩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특히 미국이 콩을 활용해 다양한 식품과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한국에서 이런
콩 기반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귀국 후 한국의 농업 환경에 맞는 콩 품종 개발에 전념하시게 된 거죠. 네, 맞아요. 박사님은 당시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셨다고 해요. 일례로 콩이 너무 키가 자라지 않게 개량하거나 병충해 강한 품종을 만드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실 때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양한 토양과 기후 조건을 고려했는데 정말 헌신적이셨습니다. 콩이라는 작물은 여러분 혹시 어떤지 한번 키워보셨나요? 아니요. 완두콩 키워봤어요. 네. 콩은 식물 중에 참 특이한 식물인데요. 이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동글동글해 가지고 구슬처럼 잘잘한 게 많이 달렸어요. 이것이 공기 중에 질소를 포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자라면 질소가 필요하고 인이 필요하고 이런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주 질소 성분을 공기 중에 질소, 공기 중에 79%가 우리는 질소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포집해서 영양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콩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 앞에 옥수수 이야기했지만 콩 심어놓은 중간중간에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콩이 뿌리옥 박테리아로 공기 중에 질소를 포집해서 질소 성분이 많으면 이 옥수수가 거기에서 질소 성분을 받아서 영양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콩은 지나치게 과다한 비료를 투입하거나 그러면 이게 콩이 웃자라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박사님도 너무 키가 크면 콩이 오히려 피해가 생기거나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또 영양분이 너무 잎이나 줄기로 과다하게 가면 열매가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도 어쨌든 콩으로서 그렇게 않기 때문에 콩잎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따주거나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콩잎을 딸 때는 콩잎으로 장아찌를 담아 먹는 마을들도 있어요. 저 굉장히 어? 좋아합니다. 콩잎. 그거 콩잎 맛있어요. 네. 그래서 콩잎을 그렇게 섞습니다. 아. 그래서 지나치게 태양으로 에너지원을 많이 흡수하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죠. 박사님이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을 쓰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콩의 자립도입니다. 자립도. 식량의 자립이죠.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기른 콩을 식탁에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가 들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당시에는 한국은 많은 농산물을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었는데 박사님께서는 자립을 위한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큰 비전을 두셨대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신 거죠. 네, 실제로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품종들이 농가에 보급되면서 콩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덕분에 장류, 두부 등 콩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박사님께서 연구 중에 겪으셨던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당시 농업 연구에 필요한 지원이나 자원, 환경 등이 지금만큼 좋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정말 맞습니다. 연구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 시설도 부족해서 손으로 직접 콩을 선별하고 토양을 분석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 전국의 농가를 다니며 콩 품종을 직접 관찰하고 농민들과 대화하며 필요한 점을 파악하셨다고 합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논밭을 누비셨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실험을 이어가셨다고 하죠. 그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콩 산업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그 고생을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김석동 박사님의 농업 분야에서 이루신 업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네, 아마도 대통령상을 받으셨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상은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박사님은 콩 품종 개량과 한국 농업 자립에 크게 기여하셔서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박사님이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적인 보람이나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김 박사님은 농업 연구가 단순히 과학적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농민들이 더 좋은 품종을 통해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더 좋은 식재료를 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 박사님은 자신의 연구가 후배 연구자들에게 이어져 우리나라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도 하셨어요. 지금도 후배 연구자들을 응원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박사님께서 연구 외에도 다른 사회적인 역할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농업 후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 박사님은 후배들에게 항상 자신의 연구가 농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조언하셨대요. 그래서인지 박사님의 제자들은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 박사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지금도 한국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겠네요. 김석동 박사님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한국 농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군요. 박사님이 남기신 발자취는 후배들에게 큰 영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후배 연구자들은 박사님의 연구 철학을 이어받아 더 나은 품종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요. 박사님은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건 작지만 그 변화가 쌓여 미래를 만든다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처럼 김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히 그 작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김 박사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농업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멋지네요. 김석동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연구 철학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요. 김 박사님은 연구 철학도 매우 특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 박사님은 항상 농민을 위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냥 이론적인 연구가 아니라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구를 지향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농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 적용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김 박사님의 연구는 항상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그래서 낼 수 있었던 거죠. 김석동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업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과 식량 작업률 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김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그 업적에 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된장찌개 먹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농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 맹달님 얘기 들으니 저도 청국장, 된장찌개 갑자기 급 땡깁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콩 이야기하면 뭐 장류, 아까 말했던 식용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두부, 콩나물 이런 정도로 사용처가 있는 걸로 아시죠? 그 옛날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된장이 중요한 외상 치료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얘기는 들어봤어요. 된장 바른다는 네. 얘기 네. 하잖아요. 개에 물리면은. 네. 여러 가지 용도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안 되는 가능할 거 수도 아니에요? 있을 것 같긴 한 게. 일정 정도 안 이제 되나요? 장류가 있던 것들이 어. 물론 지금이야 그게 의학적으로 비과학적이면서 비의학적일 수도 네. 있지만 그때 당시로는 만병통치약
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앓이 하실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된장물 풀어가지고 마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매실. 저희는 매실. 아니 근데 아. 된장에도 뭐 이렇게 약간 유산균 어떤 그치, 그런 뭐 균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그치. 균들이 예. 있어서 예, 가능할 발효 것 식품들이 했을 때 어렸을 때는 배앓이 하더라도 이 된장물을 풀어서 드시거나 또 이제 외상 넘어져서 깨진 데는 된장을 발랐습니다. 겁나게 따끔거리고 아프죠.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제 이마에 난 상처들의 대부분이 아마 된장 치료를 받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흉터로 남았지만 이 된장에 들어있는 그 어쨌든 염화칼슘 짱기가 이 상처 소독에 도움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처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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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으로 나눠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품종과 농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요와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품종의 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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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예, 예.